그 사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맞아. 채팅창을 항상 일로 생겨가지고 불편해.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최승훈 씨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수업에서 그려준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에 있는 도너 임퓨리티 애톰을 기준으로 해서 도너 애톰에 남는 전자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인가요? 도너 애톰에서 남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인가요? 맞다면 N은 1일 때 나타내는 건가요? 밴드 갭 안에 더 많은 에너지 준위가 존재할 수 있나요? 읽어주셔서 했는데요. 뭐 지금 답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 같이 좋은 질문이라서 이제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쓰고자 합니다. 여러분 컨덕션 밴드하고 밸런스 밴드 이렇게 밴드의 형성에 대한 거 퀴즈 짤막하게 내긴 했지만 어, 애톰 자체의 불연속적인 전자 에너지 준위 혹은 그리고 이게 크리스탈에 갇혀서 크로우 페니 모델처럼 이 불연속적인 그런 디스크리트한 애톰들의 결정 상태에 들어가 있는 전자 이런 경계 조건 때문에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사이에 이제 예를 들어서 P 제가 이걸 엉터리 같지만 이게 3족이라고 해서 문제를 냈었죠. 그죠? 5족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하나 내고 하나 내고 하나 내고 하나 내고 각각 이제 냈을 때 하나씩 내면 P는 4개 내고 나서 하나 전자가 이렇게 남습니다. 전자가 남아서 요 전자가 이제 어, 이 전자가 손쉽게 이제 계산해 보면 이게 바운드 에너지가 한 26 미리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KBT 상온 정도의 에너지가 비슷합니다. 이 바운드 돼 있는 게.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하나 남는 게 P가 이제 요 주위를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반지름을 계산한 거였거든요. 이 얘기는 이 전자가 충분한 열 에너지를 받으면 얘가 역이 되면서 그 다음 준이, 그 다음 준이, 그 다음 준이에서 이게 딱 무한대로 가게 되면 우리가 수소 원자에서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자유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유전자가 되는데 이 크리스탈 내에서는 자유전자가 아니고 밴드로 올라가는 겁니다. 밴드로 올라가서 이 밴드를 통해서 얘가 안에 흐를 수 있는 트랜스포트가 될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바로 바인드 에너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생각해 보면 이게 이 전자가 여기에 생긴 도너 레벨 하나를 딱 그렸는데 도너 2에 도너 레벨을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는 위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전자 여기 있던 게 올라가는데 그 얘기는 전자 올라가고 이 P는 플러스로 차징됩니다. 플러스 차징되어 있는 것과 마이너스 하나 남는 것이 이렇게 올라가서 되는데 그 얘기는 얘가 첫 번째 이 원 레벨 n이 1일 때 레벨을 표현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E2, E3 하게 되면 점점 E2, E3, E4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전자 얘기된 상태지만 여전히 바인드된 상태를 생각해 보면 전자의 가장 낮은 데 바인드 된 거를 n이 1일 때고 n이 2일 때고 n이 3일 때 쭉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도너의 에너지 레벨은 어, 이 익사이트 된 상태를 다 표현하게 되면 여기에 이 레벨이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전자가 아닌 컨덕션 밴드 전자로 올라가게 되고 여기 질문한 것처럼 N은 1일 때에만 일단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밴드갭 안에 더 많은 에너지 준위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어,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암묵적으로 보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선을 쭉 그었을 때는 이 사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전자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데 여기에 레벨을 하나만 딱 달랑 해서는 달랑 이렇게 띄엄띄엄 해놨을 때는 여기에 도너 레벨이 있으면
이쪽 도너 레벨과 이쪽 도너 레벨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일로 전자가 간다 생각해 보면 이 위에 컨덕션 밴드에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배리어가 없는 건데 얘가 다른 도너에 가기 위해서는 이 얘가 느낀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거를 확대해 보면 컨덕션 밴드에 이 도너 레벨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거를 이제 전자가 있다가 올라간다 생각하면 될 텐데 여기 요 사이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레벨을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지워볼게요. 한번 이걸 딱 지우면 요 도너 레벨 속에 전자가 들어있다. 다른 도너 레벨로 전자가 폭 뛰어가서 건너갈 수 있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할 때 localized state라 그럽니다. localized. 그러니까 localized여서 이 어, 일종의 디펙이죠. 얘도 하나의 도펀트도 기본적으로 디펙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결함이 있는 거죠. 그래 있고 베이컨스가 있어도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 포텐셜 문제로 우리가 바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서 여기에 전자가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게 전압을 걸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전압을 걸어주면 이 상태에서는 평형 이퀄리브리엄 상태입니다. 이퀄리브리엄. 평형 상태를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나중에 전압을 걸면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잖아요. 그죠? 건전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건다. 여기에 반도체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걸면 마이너스 쪽에 전자가 막 나오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쪽에 전자가 막 들어가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쪽에 전자가 막 나오는 거라 생각해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전자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그죠?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걸고 여기 플러스를 걸면 전자가 막 공급이 되는 거니까 전자 레벨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래겠죠. 그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어,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간다는 얘기는 이 에너지 배리어 모양을 이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고 되고 올라가고 되고 올라가고 되고 올라가고 해서 이렇게 기울어진 경우가 이퀄리브리엄 어, 상태에서 전압을 걸어 전자가 이만큼 에너지를 받아서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바꿔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좋은 질문이 레벨이 여러 가지가 다 이미 내포되어 있고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이런 그 하나의 레벨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다 위에 에너지 준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줄 하나로 끊는 거는 localized state인데 이 localized state를 여러분들이 에너지 포텐셜 배리어 모양으로 바꿔서 해석해서 전류가 어떻게 얼마나 흐르는지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최승우 씨 질문에 답이 충분히 됐습니까? 여러분 다른 학생들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질문과 답이 잘 이해됐습니까? 예. 다음에 또 질문이 또 한 가지 더 있거든요. 이메일로 온 질문인데 제가 실명으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것도 최승우 씨가 질문했네 똑같이. 예. 예, 그럼 어쨌든 이 질문을 이제 봅시다 한번. 이게 이제 도널 레벨이면 도널 레벨이 페르미 레벨 높은 거 맞습니다. 예. 그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까요? 예. 예, 지금 제가 그것도 설명 잠깐 해주겠습니다 한번. 자, 이게 페르미 레벨 준위라는 게 이제 이런 생각해보면 페르미 레벨이라는 게요. 페르미 에너지라는 게 우리가 보통 최외곽 전자 가진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차곡차곡 채워져서 점점 에너지가 커지는 3차원 페르미 에너지를 표현할 때는 이 우리가 이걸 KX, KY, KG 이렇게 보통 K 공간으로 얘기를 보통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에너지는 EM분의 하바 제곱의 KX 제곱 플러스 KY 제곱 플러스 KG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포텐셜 웰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이게 이제 항상 0이고 무한대 있을 때 요 속에서는 포텐셜은 0으로 가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순수 KX, K 제곱에 대한 텀만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요 안에서는 부분 0이니까. 그리고 채워서
그리고 점점 그 다음 처음 레벨, 두 번째 레벨, 세로 쭉 넣어서 최외곽에 갇혀있는 요 에너지를 페르미 에너지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페르미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금속에서는 금속에서는 전류가 자유롭게 흐르는 곳이라서 밴드 갭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충분히 채워져서 최외곽 전자가 이제 이 우리가 컨덕션 밴드 할 때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렇게 채워져 있는 경우 최외곽 전자 이렇게 채워지는 경우는 이 페르미 에너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이제 전자 입장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라서 이때는 그냥 페르미 에너지 이때 이렇게 정의하면 되고 반도체인 경우는 이게 이제 인트린직 출발이 도핑하기 전에 인트린직 세미컨덕터일 때 요게 이렇게 보통 EM분의 하바 제곱 K죠. K의 제곱이죠. 그죠? 항상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건 K 스페이스 상인데 전자가 딱 했을 때 페르미 에너지 여기 T가 0일 때 딱 밸런스 밴드까지 채워지는 재료가 바로 인트린직 세미컨덕터입니다. 이때는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홀이 없어서 이 전류가 흐르기 어렵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를 제가 다른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걸 압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거를 옮겨서 1, 2, 3, 4, 5, 6, 7, 8, 9. 요래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래 옮겨가지고 하는 게임 알죠, 여러분? 옮겨가는 게임 알 텐데 작은 플라스틱 된 걸 옮겨가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막 할 때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 대답을 해보죠, 여러분.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대답을 해보겠습니까? 한번?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이 음식이 하려 그러면 9번을 하나를 빼줘야 됩니다. 하나 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냐면 얘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거를 옮기고 해서 1, 2, 3, 4, 5, 6, 7, 8, 9까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기 전자 전공이 다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다 채워져 있을 땐 이 전자는 이게 9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꽉 채워져 있으니까 밴드에 꽉 채워져 있으니까 서로 옮겨갈 곳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인트리지 세미컨덕터인데 이때는 이게 페르미 에너지 여기 아닌가 이렇게 제일 최외곽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1, 0이죠 위에는. 자, 이게 온도가 0이 아닐 때 확률은 낮지만 페르미 딜의 분포에 따라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확률상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자가 위로 역이되어서 이렇게 페르미 딜의 분포에 따라 올라가면 여기는 비어지는 홀이 생기게 됩니다. 홀이 생기면 이 홀이 생기가 똑같이 이게 홀이 다 생기면서 옮겨지듯이 얘가 옮겨가거든요. 옮겨가는데 그래서 여기는 비어 있으니까 최외곽 에너지라 그랬을 때 최외곽 에너지는 요 위에고 밑에는 비워져 있으니까 최외곽 에너지 따지면 이게 페르미 에너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위에와 아래 오늘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볼 건데 아래 평균이 중간이 이제 페르미 인트린지 레벨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 여기서 딱 중간에 미드갭입니다. 미드갭이고 도핑에 따라서 위 지금처럼 실리콘 주위에 P를 5족을 넣으면 하나 전자가 남기 때문에 이 전자는 이 인트린직 반도체일 때 밸런스 밴드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좀 더 손쉽게 전자가 올라가고 표현을 할 때 이 도널 레벨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도널 레벨이 P 레벨이 에너지 있는데 얘가 바인드 된 상태에서 올라가는 곳이 컨덕션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컨덕션 밴드에서 그보다는 아래에 있는 도너 레벨이 있고 이 도너 레벨에서
어디로 가냐면 자율전자가 아니라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너 레벨은 컨덕션 밴드 밑에 있고 페르미 에너지는 이 상태에서는 이제 F의 중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도너 레벨이 굉장히 많은 경우, 도너가 굉장히 많아서 덴시티가 되게 높습니다. 덴시티가 되게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쭉 많이 계속 이게 그 이제 많은 전자가 여기 되어서 여기 도너 레벨을 공급이 되어 가지고 요 외부에 공급된 전자가 ND라고 표현되어 있는 돈에 의해서 공급된 전자가 인트린직한 캐리어 농도보다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에 이렇게 찰랑찰랑이 돼야 되겠죠. 찰랑찰랑 되면 더 이상 여기서 여기 되는 밑에서부터 여기 되는 것보다 위에 도너에서 공급된 게 훨씬 많고 여기에 이제 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메탈릭하게 바뀐다 그러거든요. 그 메탈에 대해서 여기서 더 이상 이 액티베이션 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흐르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 트랜스포트 현상을 배우게 되는데,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때는 페르미 준위를 이 F라 이제 메탈이라 그래서 메탈릭하다. 갭을 못 느끼는 거죠, 그죠? 이때는 페르미 레벨은 요 위에 생기게 되고 도너 레벨은 이 차지를 공급해 도너 맨 밑에 쫙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메탈릭하게 변한 경우, 우리 교재에서는 이거를 디제너레이트 됐다 그럽니다. 디제너레이트 세미컨덕터라고 표현됐는데, 이게 제가 동영상에는 기록을 하지 않았고 뛰어넘었었는데, 그럼 찾아보면 디제너레이트 세미컨덕터 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찾아보면 디제너레이트 있다는 그 설명이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나오는데 그 부분을 참조해서 어, 교재에 130페이지입니다. Degenerate and Non-Degenerate Semiconductor가 나오는데 이때는 페르미 레벨이 여기 설명하면 되겠네요, 그냥. 페르미 레벨이 여기서 이제 이 컨덕션 밴드와 이 밸런스 밴드 있는데 도너 레벨이 이 돈을 굉장히 많이 도핑을 할 경우는 이제 요 위에 컨덕션 밴드 위에 페르미 준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디제너리 세미컨덕터는 메탈리가 변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때는 도너 레벨은 페르미 레벨보다 아래에 있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는 이제 다 이 페르미 레벨은 여기 중간에 있다가 이 FI보다 중간에 있다가 도핑하면서 점점 올라가게 되거든요. 점점 올라가다가 계속 디제너리 때문에 이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를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 이왕 설명 나온 김에 억셉터 레벨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억셉터 레벨은 이렇게, 이, 어, 밸런스 밴드와 이 컨덕션 밴드 표현했을 때, 억셉터란 거는 이제 보론 같이 실리콘, 3종 원소가 있을 때 다리 4개 이렇게 하고, 보론은 3개니까 다리 3개 하고 난 다음에 다리 하나 없죠. 그러면 플러스가 있다고 플러스 비어있는 곳이 생각하면, 얘는 B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가 돌고 있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나가던 이 채워져 있던 전자가 폴짝 뛰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폴짝 뛰어서 가는데 결국 여기를 채우는 것은 전자를 채우는 겁니다. 전자를 채우는 거니까 결국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가 여기 결합에 참여하고 있던 전자가 폴짝 뛰어서 여기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여기 홀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면 여기 밴드에 홀이 생기는 겁니다. 이 밴드에 갇혀 있는 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전자가 익셉트 되면 억셉터 레벨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억셉터 레벨이고 밸런스 밴드 속에 갇혀 있던 전자가 여기로 딱 얘기되면서 이 마이너스를 채우게 되고 여기 채우는 거죠, 전자로. 여기에 어떤 홀이 하나 생겨서 홀이 자유롭게 다닌다 해서 얘도 이제 밸런스 밴드 위에 이제 억셉트 레벨이 생기게 되고 이것도 첫 번째 질문처럼 첫 번째 바인드 스테이트, 두 번째 바인드 스테이트 이렇게 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도 이제 도너 레벨이 많아지면 이제 도너를 많이 해주게 되면 이 홀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많이 늘어나서 이, 그,
인트린직하게 전자가 올라가면 생기는 이 갭을 넘어서 전자 올라가서 생기는 차지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면 이게 플러스가 쭉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페르미 레벨이 점점 내려오기 중간에서 페르미 인트린직이 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비어있는 게 많으니까. 그 밑에 당연하죠, 여러분. 위에보다 밑에가 많아지면 중간 내려올 거면 내려오다가 결국 페르미 레벨은 밸런스 밴드보다 밑에 내려오게 되면 얘는 메탈릭인데 P타입의 디제너레이트 돼 있는 세미컨덕터 디제너레이트 됐다 그러면 메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에서 우리가 메탈릭한 그런 전극을 만든다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게이트 전극 우리 반도체 그 FET 같은 데서 메탈을 만들 수 있지만 이 게이트란 전극이거든요. 전극을 실리콘을 가지고 P타입으로 P++로 도핑하거나 그다음에 N++로 도핑하게 되면 메탈릭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 디제너리 세미컨덕터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그 질문에 답이 이재민 씨 질문이 다 답이 됐나요? 답이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질문 하나를 제가 더 하고 여러분 그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도스가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의문이 생겼는데 이제 도스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4파이 제곱에 H 제곱에 4파이 M 스타에 이렇게 표현했을 때 루트 2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density of state가 루트 2를 비례하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질문하고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E가 증가할수록 밸런스 밴드인 경우에 컨덕션 밴드 경우 E가 증가할수록 도수가 증가하지만 밸런스 밴드 경우 E가 증가하고 감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밸런스 밴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할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컨덕션 밴드에서는 자 이렇게 K 스페이스상에서 이렇게 돼 있죠. 2n분의 하바 제곱 K 제곱을 연상하면 되거든요. 그럼 홀은 똑같은 모양인데 반대로 생각해서 2의 M의 홀의 이펙트 매스의 하바 스퀘어 K 제곱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홀이거든요. 그 얘기는 이렇게 점점 커질수록 홀에 모빌리티 생긴다는 건데 얘가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지금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스테이트가 많아지는 거죠. 증가. 올라갈수록 스테이트가 증가한다. 그 얘기는 여기는 에너지가 전자 입장에서 에너지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홀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요 맥시멈 포인트에서 밑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겁니다. 밑으로 갈수록 여기 밑에 있는 홀의 에너지가 이제 요 위에 요 밸런스 밴드 위에 것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density of state 위에서는 루트 E 마이너스 EC 컨덕션 밴드보다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 나머지가 얘가 운동 에너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홀에서는 이걸 이제 보면 아래로 내려갈 때 홀 에너지는 E의 밸런스 밴드에다가 E를 뺀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가 반대로 돼 있는데 일렉트론 에너지는 에너지에서 EC를 빼준 거고 그다음 홀은 요 맥시멈 포인트에서 밑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서 EV-E로 표현하기 때문에 E가 낮아질수록 도수와 차이가 낮아질수록 이제 하강 부분에 대한 모델링은 이 정확히 반대로 해서 이제 똑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최승훈 씨가 이제 보면 얘는 지금 이 그림은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 사이 갭이 있죠. 갭이 있어서 얘는 반도체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요거는 이제 갭이 없죠. 뭐냐면 이 중간에 뛰어넘어서 열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메탈릭하게 바뀐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여러분 그라파이트 같은 것들이거든요. 조금 그림이 다르긴 한데 탄소지 탄소 샤프심 같은 게 흑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상하게 그 사족 그 카본이잖아요, 그죠? 카본인데 걔가 전류가 흐르네. 이래 평소에도 전류가 흐르네. 까맣네. 까만 게 있다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갭이 없네 하는데 이제 이런 갭이 밸런스 밴드하고 컨덕션 밴드가 이렇게 겹쳐도 우리가 얘기할 때그
메탈릭이 바뀌는 걸로 그래파이트는 세미 메탈릭이라 그럽니다. 어, 그리고 겹치는 것에 대해서 density of state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돼 있을 때 보통 그림을 할 때는 이렇게 에너지에 대해서 안쪽이 루트 E고 루트 E 마이너스 EC고요. 그 다음에 E V면 이렇게 표현해서 루트 E V 마이너스 E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이걸 density of state로 표현하게 됩니다. 최성훈 씨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 여러분들 제가 이걸 같이 그 토론방에 올려준 거 같은 경우에 이제 괜찮은 질문 같으면 여러분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로 설명을 하는 게 좀 낫겠다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혹시 보면 지나간 긴 하지만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보다가 이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어, 이건 제가 이거는 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미분 방정식에서 그렇고 도른씨의 질문에 제가 과제 2다시 요거네요. 여러분 이것도 좋은 질문인데 전자 입자의 파동함수의 K와 오메가가 주어졌을 때 페이스 벨라시티는 오메가 분의 나누기 K입니다. K인데 전자 질량을 곱해서 운동량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운동량이 두부로의 물질파에 의한 유도된 운동량하고 계산값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좋은 질문인 게 이제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페이스 벨라시티하고 그룹 벨라시티라는 거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교재 이거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라서 그렇긴 한데 살짝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 갇혀 있을 때 전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이 전자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이렇게 퍼스트 레벨, 세컨드 레벨 에너지 스테이트입니다. 얘기하는 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에너지를 n이 1인 에너지를 가진 전자의 스테이트가 있다. n이 2가 있는 스테이트가 있다. n이 3인 스테이트가 있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입자를 얘기할 때 요거 보면 k 값이 다 있습니다. k가 여러분 람다분의 2파이라고 라는 걸 배웠었는데 이 람다분의 2파이 요 람다는 생각해 보면 람다는 이게 a를 했을 때 람다는 2a가 되죠. 얘는 a가 되고 그래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 여기서 보면 k도 되고 진동 주파수가 있죠. 오메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k분의 오메가 하게 되면 이 오메가는 이 시간축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t분의 2파이고 k는 람다분의 2파이니까 이를 약분 해보면 t분의 주기분의 람다니까 한 주기를 가는데 한 파장을 가는 거니 이게 속도 페이스 벨라시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자는 입자인데 이 입자는 이제 여러분 그 입자는 덩어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통 덩어리를 얘기할 때 이거의 속도라는 얘기할 때는 이 덩어리는 여러분 그 푸리어 트랜스폼 있죠? 푸리어 트랜스폼으로 이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하모닉을 이렇게 뭐 다른 주파수를 가진 하모닉을 이제 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고주파 성분 오메가, 그다음에 저주파 성분 오메가 이런 무수히 많은 걸 합쳐서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는 웨이브를 만든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많은 파를 리니어 컨비니션 합해서 이렇게 입자의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이 수학 그 할 때 이런 펄스를 만들기 위해서 0에서 높이가 V0고 뭐 얘를 A다. 펄스 만들어지기 위해서 각각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죠. 이거를 fx라 그랬을 때 fx의 sin sin kx다. dk 해가지고 모든 합해서 얘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푸리어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파 성분으로 파동으로 이 디컴포지션을 하게 되는데 요것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할 때 그룹 밸런스라는 게 이제 뭐냐면
페이스 블라스트는 이제 오메가 나누 K고요. 그룹 블라스트는 오메가 미분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K와의 관계가 여기서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오메가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하바 오메가다. 이거를 2n분의 하바 제곱 K 제곱이다. 그럼 생각해보면 요거와 요걸 비교해보면 어, 오메가는 어, 하바분의 K 제곱인 거죠. 2n분의. 그럼 이걸 이제 미분해보면 d 오메가 dk를 해보면 얘는 하바 K 나누 m이죠. 바로 속도가 되죠. 질량.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룹 velocity로 표현해서 할 때는 이런 기본적으로 입자의 속도하고 실제 한 페이스의 속도하고는 사실은 다릅니다. 이게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홍선진 씨 지금 들어와 있으면 일단 이 정도로 질문에 답이 될까요? 지금 수업에 안 들어왔나요? 지금 없나? 예. 여러분 조금 제가 요거 다른 예를 다음번에 그룹 밸런스 가지고 다른 예를 한번 또 여기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혹시 관심 있으면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게 수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제가 좀 얘기를 더 하는 거고요. 지금 자꾸 제가 시간을 못 맞추게 되는데 여러분 어, 두 번째 동영상을 이제 보겠습니까? 평형 상태에서의 전압 밀도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 설명을 조금 더 어, 해주면 지금 앞서 배웠던 외부장, 전기장, 자기장, 온도차가 없는 상태에서 이 열평형 상태라 그러거든요. 열평형 상태라 그러고 5장에서 6장에서 평형 상태가 아닌 넌 이퀄리브리움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근데 제가 다음 주에 5장 할 때 이거를 땡겨서 언급을 할 텐데 일단 열평형 상태에서 전자 농도와 홀 농도를 유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 감소하는 그런 디테일 밸런싱이나 그런 밸런싱이 딱 만들어져서 전자가 늘어나면 홀이 줄어드는 그런 평형 상태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일 땐타일 때 페르미 준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했고,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전압밀도 같은데 이 전압밀도가 이 아무래도 중성이 돼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 있으면 중성이 돼야 되는데 이 중성에서 이제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에 있을 때 전자 밀도와 홀 밀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을 이 동영상에서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24분 3초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24분이면 45분, 이것도 좀 미안한데, 10분, 10시 10분까지, 보겠습니까, 여러분? 10시 10분까지. 10시 10분까지 보고, 10시 10분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괜찮겠습니까? 거의 다 보는 겁니다. 예. 이거를 공유 중지를 하고, 지금 여러분 잠깐만요. 어, 방금 들은 내용은 여러분 수업에서 들은 내용 교재가 지금 118에서 123페이지인데요. 이제 P 원자가 주입됐을 때 한 개의 제가 잘못했네. 이 도핑 레벨에 따라서 이제 도너 레벨을 정의하고 여기에서 도핑 레벨에 있는 전자 밀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핑을 하게 되면 보론을 얼만큼 넣었다. 항상 그 단위 부피당 개수로 단위가 정의되어 있거든요.
개수 per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 per 세제곱센티미터니까 여러분 이제 많이 등장하는 숫자를 보면 뭐 10의 18성 per 세제곱센티미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1세제곱센티미터당 10의 18성인데 요거를 10의 18성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많으니까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1cm에 10의 18성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1cm는 10의 마이너스 2성 메타잖아요. 그죠? 메타고 1나노메타는 10의 마이너스 9성 나노메타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1cm는 10의 마이너스 7성 나노메타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나노메타라는 걸로 요즘 나노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나노로 바꿔서 해보면 1cm는 이 삼성이죠. 10의 마이너스 7성 나노메타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10의 마이너스 7성 10의 7성입니다. 17성이네요. 1cm 10의 7성 나노메터입니다. 그럼 10의 7성 나노메터의 삼성 10의 18성 개수입니다. 그럼 이걸 봤을 때, 이 도너의 농도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얘를 도핑한 정도를 항상 개수 퍼 세제곱센티미터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 보려는 건데요. 근데 10의 7성 나노메타는 7의 삼성은 10의 21성 나노메타의 삼성입니다. 10의 18성은 10의 18성 갠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10의 10의 6성하고 10나노메타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10의 18성의 삼성이다. 이렇게 해보면 결국은 6의 10의 18성, 10의 18성하고 10나노메타의 삼성분의 한 개가 됩니다. 결국 뭐냐면 10의 1 각설탕 1cm, 1cm, 1cm에는 10의 18성계가 되어서 이 각설탕 속에 10에 막 점을 찍으면 새까맣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10나노메터 크기가 되면 이게 10나노메터가 되면 한 개가 들어가는 크기라는 얘기입니다. 10나노메터, 10나노메터, 10나노 전자 한 개, 도너가 한 개 딱 달랑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10의 18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즘 나노를 얘기한다 그랬을 때 전하가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분수도 나타나는 그런 사이즈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도너 레벨에서 전자밀도를 얼마나 전자밀도가 남아 있느냐. 왜냐하면 이게 조금만 연력이 되도록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쪽은 줄어드니까 올라가면 그 자리는 양의 전하로 차징이 되고 그리고 전자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자밀도를 할 때 차지가 기본 유출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 도너 레벨과 억스텔 레벨에 대한 이 농도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를 이제 4장 완전 끝난 건 아니고요. 4장에서 5장 넘어가면서 다음 주에는 5장인데 기본적으로 4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5장에 조금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4장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말고 그 개념을 이제 충분히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 좀 알아보기 바라고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토론방에 올려놓으면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평소에 연습해 두면 좋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목록을 놔뒀습니다. 이 목록이 돼 있는데 이게 인터내셔널 버전하고 이제 오리지널하고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조교한테 부탁을 해서 이거를 이 번호에 대한 거를 쳐서 조금 올려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교 지금 자리에 있나요, 지금? 조교 있습니까? 예, 예, 우리 예, 요 번호에 해당되는 걸 인터내셔널 버전으로 이 문장은 짧으니까 그림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짧으니까 쳐서 조금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글 아니니까 여러분 연습을 하길 바라고. 자, 그러면 퀴즈 한번 다 풀어봤죠, 여러분, 그죠?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까지 하도록 하고 질문은 토론방에 올려놓으면 제가 어떤 형태로든 답을 하고 그리고 제가 주말 사이에 동영상 같은 거를 오늘 풀었던 자기 전공 퀴즈 문제 답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거 보고 이해가 안 되면
그래야 되니까 답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복습과 예습을 시간 잘 맞춰서 하도록 해봅시다, 한번. 예. 오늘 이래 끝내도 될까요? 예. 그 질문이 필요한 부분은 토론방에 해주기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